사전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과 그리고 이 뭔가 잘못됐다는 제보가 있더라고 있습니다. 이 신촌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를 대거 반출하고 투표지를 들고 식당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표 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꾸치기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 투표 용지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허점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선거는 과정마다 점검하고 감시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부방대라고 해서 이 선거를 감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시를 해봤더니 들어가는 사람은 이를테면 10명인데 투표를 하고 집계를 해보니까 12명이더라.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숫자하고 그 사람 들어가는 숫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카운트 돼가지고 나오는 투표 용지가 완전히 다르더라.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어떤 곳에는 녹취를 했는데 투표를 한 번 더 하러 간다. 더 해도 된다. 투표를 하면 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더 검증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말을 워딩이 맞는지 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은 오늘 12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구 신촌 동주민센터 사무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 앞에서 관외 투표자들이 입장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들이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과 본인 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 빨리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표는 늦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먼저 배부한 뒤에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일부가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고 몇몇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대기줄이 길었다. 투표 안내 요원이 줄을 관리하면서 바로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받은 후 바로 기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표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에 투표소를 바로 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표 전인 투표 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외부로 나갔다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벌받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지역 선관위의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에 보면 이 투표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투표 한 번 더 가라고 한다. 투표 한 번 더 하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안 들린 부분인데 초부에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립니다. 투표를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한다 하는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어보시면 한 번 더 하고 가시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가도 돼요. 한 번 더 하고 가도 돼요. 앞부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한 번 더 하고 가도 돼요 하는 게 이게 거기 있는 분들이 선관위 관계자인지 그 투표하려고 줄 서가 있는 분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제보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대통령 선거 시작돼서 카운트를 했는데 그런데 6시부터 6시 52분까지 투표자 수는 약 110명이었는데 선관위의 발표는 169명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고소를 한다고 고소장을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 상황은 좀 복잡한데 들어간데 뭐 100명 같으면 나오는 투표 용지는 120-30매가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차이가 지금 50% 두 장의 한 장의 수가 더해진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면서 여기 고소장도 적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인 선관위입니다. 여기 수영로 광안로니까 여기 고소장을 보니까 이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선관위고 고소장은 이 고소를 쓴 사람은 수영 그 부산 수영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소장을 적게 됐습니다. 자, 곳곳에서 이렇게 선거를 둘러싸고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방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5월 29일 7시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 탐벌동 참관인이 실제로 센 숫자는 268표인데, 선관위 모니터상에는 329표가 나왔다. 61표 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곤지암 투표소 참관인 실제로 센 숫자는 165표인데, 선관위 모니터상에는 175표, 10표 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는 지금 선관위 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지금 이 선거, 특히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보가 계속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없애라 또는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분류를 할 때, 나중에 개표를 할 때, 거기 기계로 분류한 거는 없애라. 그리고 이 부근에 보면은 화웨이의 장비, 중국에 여기 보면은, 이 화웨이에, 자, 여기 잡힌다고, 그래서, 이런 그 제보를 건 사람도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 올린 글인데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러이러한 일을 또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이 두 구절을 이용해서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동지들 보호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룩한 일을 선전도 자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마지막 한 표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 3번을 했고 도지사 2번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국회의원 3번과 도지사 2번을 하는 동안 자, 아직도 봉천동 산빛달 국민주택에 살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자, 남들은 국회의원 3번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던데 당신은 그저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민주화 운동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침묵을 지킨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해 한쪽 귀가 멀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늙은 이의 어두운 귀머금을 타다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저항해온 이력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저항을 하며 지켜온 정신을 보상하고자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했음을 말입니다. 자, 그것을 받음으로 팍팍한 살림이 나아질 수 있음에도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이라고 거절한 위대한 소신을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상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수재였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고통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최고의 학벌로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이 더 소중하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진정 당신은 낮은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 넓은 땅에 삼고초려로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한 일을 말입니다. 여러 신도시를 만듦과 서울 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혁신의 GTX를 만든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평택에 삼성 반도체를 유치시키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동탄 광교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개발하고 편리한 고속철도 GTX도 만들고 그럼에도 사사로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도지사가 되기 위해 발이 부러뜨도록 뛰어다니면서 후원금을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당에 헌납한 사실을 말입니다. 같이 고생한 동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줄만도 했는데 절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도지사 선거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을 그대로 당에 다시 헌납한 것을 말입니다. 풍족하게 쓰고도 모자랄 판에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다시 헌납한 것은 이 또한 국민의 돈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도지사가 된 후에 첫 행보가 바로 한센촌의 방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찾기를 꺼려하는 곳에 당신은 기꺼이 가서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다들 외면하는 한센촌에서 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며 함께 울며 웃으며 희망을 안겨준 사람이란 것을 말입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정치를 하며 충분히 고관대작으로 잘 살 수도 있었음에도 스스로 낮춰서 서민으로 살아온 당신이 약자를 위한 눈물,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요절하신 윤동주 시인을 불러내 봅니다. 그가 쓴 서시에 한 구절을 대입해 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을사년,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서 암흑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1965년 을사년, 우리는 젊은 혁명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만드는 데 초석을 깔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로부터 다시 60년이 지난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위대한 도약을 할 운명적인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혁명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위대한 영도자를 바랍니다. 당신은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청렴한 신념을 믿고 온 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주십시오. 저희 소중한 한 표를 바칩니다. 제 표는 한 표지만 저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 수십만이 넘어 수백만, 수천만 표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올림.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